옛날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루이 또한 빵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마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어느 날 루이는 우연히 지역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낡은 마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루이는 페이지를 넘기며 꿈에 그리던 마법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수많은 마법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고 경험 없는 루이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마법은 마법의 바게트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바게트는 먹는 이를 무한한 행복과 건강으로 인도하며 빵을 나누어 먹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이 전설적인 바게트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책을 탐독하고 레시피를 공부했으며 그의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새로운 바게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루이의 눈빛에서 의지를 읽고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루이는 드문드문 보이는 별빛 아래 특별한 재료들을 모으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루이는 금으로 빛나는 밀을 찾기 위해 먼 들판을 건넜습니다. 그 밀은 마법의 능력을 가진다고 전해졌습니다. 들판에는 신비로운 수호자 양파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루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음을 알아차리고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루이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신선한 타임 허브가 있었고 은은하게 빛나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여러 역경을 안겼지만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루이의 성품을 느끼고는 타임 허브를 수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바게트를 완성하기 위해 루이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푸른 소금 결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푸른 소금 결정은 바다에 마법적 기운을 담고 있다는 전설적인 재료였습니다. 바다의 인어공주는 루이에게 인간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고 싶다며 바다의 깊은 곳으로 초대한 후 루이가 전설의 소금 결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루이는 깊은 밤에 부엌을 밝혀 레시피에 따라 밀가루를 섞고 타임 허브를 뿌리고 푸른 소금 결정을 더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는 시간, 루이는 마법의 바게트를 오븐에 넣었습니다. 빵이 구워지면서 주위에 퍼지는 향긋한 냄새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법의 바게트가 완성되자 아침 시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새로운 바게트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게트를 한 조각씩 먹어보고는 놀라운 기쁨을 느끼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일상을 잊고 서로에게 다정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루이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루이의 마법의 바게트는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는 마을의 젊은 제빵사로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마법의 바게트는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루이가 만들어 낸 이 특별한 바게트처럼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함께 나누며 살기를 꿈꾸며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라 벨르 클레오였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마법의 나무였다. 이 나무는 마을 중심에 우뚝 솟아 있었고 주민들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그 아래에서 마을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곤 했다. 마법의 나무는 단지 그저 큰 나무가 아니었다. 나무는 사시사철 다른 종류의 과일을 맺었고 그 과일은 먹기만 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에너지를 주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나무의 잎을 다려 마시면 치유되었고 길을 잃은 사람은 나무의 기도를 드리면 환한 빛으로 길을 비춰주었다. 하지만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 되면 마을의 모든 집은 무조건 나무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였다. 그 이유는 오래전 이 마을의 조상들이 나무의 영혼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무의 영혼, 라 포레스트린드는 이 약속이 지속되는 한 나무의 마법을 마을에 베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해 새로운 이주민이 마을로 오게 되었다. 그는 바깥 세계에서 몽시에르 벨몽드였고 세상의 온갖 도시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에게 마법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는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나무의 존재가 마을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나무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그의 이야기에 동조한 젊은이 몇몇은 설렘과 두려움 속에 그와 함께 나무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의 절반이 나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기이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마법의 나무는 그들의 불충성을 느꼈는지 과일을 맺지 않았다. 놀란 마을 주민들은 벨몽드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저주가 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맑고 깨끗했던 마을의 우물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다. 그리고 나무와 동물이 점차 병들어 가기 시작했다. 곧이어 마을에 질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벨몽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심각해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나무의 영혼인 라포레스트린드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나무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긴 고행 끝에 나무 앞에 도착해 그림자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다 함께 기도했다. 그때 마법의 나무는 부드러운 금빛 빛을 발하며 다시 그들을 용서하였다. 나무는 다시금 풍성한 과일을 맺고 마을은 원래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나무와 자연의 숭고함을 깨달았고 도시는 점차 번영해 나갔다. 벨몽드도 마을에서 나무의 관리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책임감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나무의 뜻을 존중하며 그 전통을 이어갔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야기는 라벨르 클레어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널리 전해졌다. 사람들은 자연과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나무와의 약속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신비한 생명체와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종종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숲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숲에는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기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용감하다고 소문난 소년 루카스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모험을 꿈꾸며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의 고향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기나긴 가뭄으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땅은 거칠어지고 작물은 말라갔다. 마을 장로들은 마법의 숲에 있는 영혼의 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설에 따르면 샘물은 마시기만 해도 어떤 불행도 사라지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루카스는 가뭄에서 마을을 구하기 위해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부모의 반대를 뒤로하고 루카스는 새벽녘에 장비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숲에 들어선 루카스는 곧 식물과 동물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위험한 늪지대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피하며 계속해서 길을 엮어 나간다. 그러던 중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루카스를 따라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처음에는 요정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곧 그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정들은 루카스를 조용하고 아름다운 연못으로 이끌었고 거기에는 빛나는 영혼의 샘이 있었다. 그러나 샘을 지키는 수호자 켄타우로스가 나타나 루카스를 막아섰다. 켄타우로스는 무조건 물을 가져갈 수 없다고 경고하며 만일 마을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켄타우로스는 루카스에게 인내와 용기를 시험하는 수수께끼를 했다. 루카스는 지루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잡고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수호자 켄타우로스는 루카스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고 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샘에 물을 담은 루카스는 재빨리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은 그 물을 가닿고 모든 것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작물은 풍성하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후 루카스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송했다. 그리고 마법의 숲과 영혼의 샘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푸른 숲과 넓은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사시사철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고 향긋한 꽃내음이 마을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이 마법의 힘을 지닌다고 믿었고 특히 장미와 제스민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미는 사랑과 열정을 상징했고 제스민은 순결과 우아함을 상징했습니다. 이 두 꽃은 정원의 중심에 나란히 심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대의 돌벤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젊은 미모를 가진 비올레트 할머니가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장미와 제스민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밀스러운 친구였단다.
밤이 되면 이 두 꽂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서로에게 숨어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지. 마을에 눈에 띄지 않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단다라고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풀문이 밝게 빛났을 때 장미와 제스민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인간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 아래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의 다른 꽃들 중 다르한데라는 꽃이 그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한데는 오래전부터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한밤중에 더욱 강력한 마법을 걸어 그들을 떼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법은 사랑의 대상인 장미와 제스민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벤치는 모든 것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돌벤치에게는 오랜 세월 주어진 작은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죠. 돌벤치는 장미와 제스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어 상실의 슬픔을 전하며 그들을 이어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시인이 마을에 들어와 정원을 산책하던 중 돌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돌벤치가 들려준 이야기에 감명받아 장미와 제스민의 사랑을 담은 시를 썼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낭송했습니다. 그 시는 마치 오래전 마법이 풀리는 듯한 달콤한 멜로디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 시를 통해 자신들도 모르게 장미와 제스민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잃어버린 기억은 되찾아졌고 장미와 제스민은 다시금 정원에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장미와 제스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으며 돌벤치의 마법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이 영원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꿈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습니다.